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제22대 총선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LG 헬로비전에서는 총선을 앞두고 우리 지역 후보를 만나보는 시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번 순서는 동두천, 양주, 연천, 을 선거구에 출마한 국민의힘 김성원 예비후보입니다. 3선 도전에 나서는 김 후보는 동두천에 가칭 제3롯데월드를 유치하고 연천에는 국가정원을 만들어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김신혜 기자입니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수도권 최연소 국회의원으로 여의도에 입성해 8년째 활발한 정치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김성원 예비후보. 이번 선거에서 국민의힘 단수 공천을 받아 3선에 도전합니다. 김 후보는 재선 국회의원 경험을 살려 지역에 더 큰 발전을 가져와 새 변화를 만들기 위해 출마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사람을 키워야 우리 지역이 더 크게 발전합니다. 그동안에 원내 수석 부대표, 대변인, 그리고 여의도 연구원장, 예결위 간사 등을 통해 가지고 저를 키워주셨습니다. 이제 앞으로 3선 중진 의원이 돼서 우리 지역의 더 큰 발전으로 보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공약은 지역 경제 활성화에 방점이 찍혔습니다. 가장 먼저 동두천에 가칭 제3롯데월드를 유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테마파크가 생긴 뒤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는 경기도 용인처럼 경기 북부에도 테마파크를 만들어 관광객을 유입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경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가칭 제3롯데월드를 만들어서 유동인구를 우리 동두천, 연천 그리고 양주에 많이 오게끔 만들고 또 첨단 우주 방위 특화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기업을 유치해 동두천에서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천혜의 자연환경을 자랑하는 연천에는 국가정원을 유치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경기 북부를 방문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학령인구 감소 등 교육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농어촌, 서해 5도 지역처럼 접경지역 학생들을 위한 특례 입학 전형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는 집권 여당의 3선 의원이 되면 지역 수건 사업을 빠르게 해결할 수 있다며 유권자들에게 그 기회를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집권 여당의 3선 중진 의원이라고 하면은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하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직접 장관과 그리고 대통령실과 그리고 정부 여당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한다고 하면은 저는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집권 여당의 힘, 또 3선 중진의 힘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동두천, 양주, 연천, 을 선거구는 민주당 남병근 예비후보와 현역인 국민의힘 김성원 예비후보가 맞붙을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19일 새벽 0시 25분쯤 맑은물 사업소에서 염소가스가 누출됐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지난 14일 같은 시설 예비용 염소 저장 탱크에서 가스가 누출된 지 닷새 만인데요. 의정부시는 즉시 맑은물 사업소 인근 주민들에게 환기시설 사용을 중단하고 실내에서 대기하라는 재난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오전 3시 30분쯤 가스 누출을 막아 안전조치를 완료했습니다. 다행히 이번 누출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8일 오후 5시쯤 양주시 만송동의 한 섬유원단 보관창고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전체 창고 5개 동 가운데 약 200제곱미터 면적의 창고 한 동을 포함해 창고 2개 동이 타고 원단 10톤이 소실됐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시는 봄철 자전거 이용자의 주차 편의와 도시 미관 개선을 위해 의정부역 등 지하철역 주변의 방치 자전거를 집중 수거합니다. 시는 우선 3월 중 방치 자전거에 대한 자진 이전 개고문을 부착할 예정인데요. 이후 10일 이상 방치된 자전거는 4월 중 수거해 보관 장소인 호원 적치장으로 옮깁니다. 시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처분 공고 후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매각할 계획입니다. 경기도의회 윤충식 의원은 제1회 포천지역교육협력 지역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김재진 교육장은 지역 특색을 반영하기 위한 다양한 지역 맞춤형 프로그램 및 이룸 학교, 이룸 대학을 운영하기 위해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경기도가 철도 기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말 그대로 경기도에서 구상하는 철도망 확충 계획인데요.
SRT 의정부 연장과 덕정 옥정선 등 경기 북부 지역의 희망 노선이 다수 포함됐습니다. 이재필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도 철도 기본 계획에는 고속철도와 광역철도 등 42개 노선이 담겼습니다. 총 연장 길이는 645km, 예상 사업비는 40조 7천억 원입니다. 우선 고속철도를 살펴보면 SRT 의정부 연장이 포함됐습니다. GTX 시설로를 이용해 의정부역까지 연장한다는 계획입니다. 출퇴근 교통 개선을 위한 철도망 확충도 추진됩니다. 8호선 별내선 의정부 연장과 경원선 동두천 연천 구간의 복선화가 이번 철도 기본 계획에 담겼습니다. 고양시에서 양주시를 거쳐 의정부를 잇는 교외선도 당초 계획대로 올해 하반기 운행을 재개하는데 도는 향후 순환 철도망 완성을 위해 교외선의 전철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이번 경기도 철도 기본 계획에서 또 하나 눈여겨볼 부분이 덕정 옥정선입니다. 현재 설계 중인 7호선 옥정 포천선의 연계 노선으로 옥정에서 GTX-C 덕정역을 잇는 계획입니다. 사업이 추진된다면 포천에서 지하철을 타고 7호선을 거쳐 GTX-C 노선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포천에서 GTX-C 노선 덕정역까지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노선이 개통되면 강남 삼성역에서 50분 내로 빠르고 편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북부 지역의 발전과 또한 북부특별자치도 추진에 발맞춰서 의욕적으로 포함시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는 이번에 발표한 철도 기본 계획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협의하는 등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지난 18일 정부 세종 컨벤션 센터에서 인구 감소 지역 정부 지자체 정책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김덕현 연천 군수는 수도권과 지방을 나누는 과거의 수도권 규제 정책에서 벗어나야 진정한 지방 시대가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군수는 수도권이지만 접경 지역이면서 소멸 위기에 놓인 군단위 지역에 정책적 지원을 요청했는데요. 특히 중앙부처는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소멸 위기를 겪는 연천 등 군단위 지자체를 배제하고 있다며 전국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누는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야 진정한 지역 균형 발전이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5곳과 전국 89개 인구 감소 지역 지방자치단체장이 참여했습니다. 국토교토부와 LH가 21일부터 공공참여형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공모를 실시합니다. 공공참여형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은 LH 등 공공과 민간이 공동으로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인데요. LH가 조합 설립 인가와 설계 분석 등 행정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응모를 희망하는 주민이나 조합은 주민 동의서와 사업 계획서를 LH 지역본부에 제출할 수 있고 LH는 주민 동의율 등을 종합평가해 공공참여형 사업지구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서울시가 공사비 갈등으로 정비 사업이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일을 막기 위해 표준 공사 계약서를 개선해 배포합니다. 서울시는 기존 표준 계약서에 공사비 갈등 예방과 공공의 분쟁 조정 지원 내용을 추가했는데요. 먼저 조합과 시공자가 공사비 변경 내역을 함께 점검하고 공사비 검증 절차를 이행하도록 했습니다. 또 일반 분양 후 공사비를 증가시킬 수 있는 설계 변경을 지양하고 공사비가 상승할 경우 입주 예정일 1년 전에 변경 내용을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도 이번 표준 계약서에 포함됐습니다. 분쟁이 발생할 경우 분쟁 당사자가 공공지원자에게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파견 등 지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도 추가됐습니다. 경기도는 19일 3월 새학기를 맞아 오는 29일까지 변종 룸카페와 무인 성인용품점 등 청소년 유해업소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단속 대상은 청소년 출입 고용 금지업소 가운데 신체 접촉 또는 성행위 등이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시설이나 관리 감독이 미흡한 무인 성인용품점 등입니다. 청소년을 출입 고용 금지업소에 출입시키거나 청소년 유해업소에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하지 않은 업소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시정명령을 내리고 불이행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인천에서 도로 파임 현상인 포트홀이 연간 2만 건 이상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천시의 포트홀 발생 및 처리 자료를 보면 인천에서 발생한 포트홀 수는 지난 2020년 2만 500여 건, 2021년 19,800여 건, 2022년 18,700여 건, 지난해 28,600여 건입니다. 올해도 2월 기준 7,800건이 발생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지난해 남동구가 3,700여 건으로 포트홀이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이어 부평구가 3,095건, 미추홀구 1,400여 건, 계양구 1,100여 건 순입니다. 올해 수도권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소폭 상승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19일 202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공개했는데요. 공시가격 변동률은 지역별로 보면 서울 평균 3.25%, 양천 7.19%, 은평에선 1.25%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는 2.22%, 인천은 1.93%를 기록했습니다. 국토부는 열람과 의견 청취, 심의 등을 거쳐 다음 달 30일 최종 공시가격을 공시할 예정입니다. 서울시 복지재단이 개인 회생 예정이거나 변제를 완료한 청년에게 자립토대 지원금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은 개인 회생 중으로 3개월 이내 변제 완료 예정이거나 1년 이내 면책 결정을 받은 서울시 거주 청년인데요. 모집 인원은 150명이며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금융교육 2회와 1:1 맞춤형 재무상담 3회가 제공됩니다. 신청은 다음 달 12일까지며 서울 복지 포털에서 가능합니다. 변제금 3회 이상 미납자는 참여가 제한됩니다. 인천시 교육청이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한 신입생에게 첫 학교 입학 준비금을 지급합니다. 학생 1인당 20만 원이며 지원 대상 학생은 2024년 3월 6일 기준 인천 지역 초등학교와 초등과정 특수학교 1학년 신입생 전원인 2만 1,737명입니다. 첫 학교 입학 준비금은 가방이나 실내화, 학용품, 도서 등 초등학교 입학에 필요한 물품 등을 구매하는 데 사용해야 하며 학부모의 별도 신청 없이 수익자 부담 경비 계좌로 입금됩니다. 경기도는 지난해 전국 지자체 최초로 도입한 우수인재 추천제를 올해도 추진합니다. 우수인재 추천제는 경기 소자 고등학교에서 경영, 금융 교과 이수 요건을 충족한 졸업자, 졸업 예정자를 대상으로 수습 직원을 선발하는 제도인데요. 고등학교 졸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 기술직군 경력 경쟁 임용 시험은 이미 시행 중이지만 우수인재 추천제는 행정 직군으로까지 그 기회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실시한 우수인재 추천제를 통해 경기도에서는 1명을 선발했으며 회계과에 배치했습니다. 수습 기간은 6개월 이상으로 수습 근무 후 심사를 통해 최종 임용 여부를 결정합니다. 앞으로 인천의 공공기관에서 일회용품 사용이 금지됩니다. 인천시는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확대 시행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는데요. 계획에는 지난 2019년 11월 시행된 인천시 일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를 개정해 공공기관 내 일회용품 사용 제한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현행 조례에는 공공기관 내 일회용품 사용 제한이 권고 규정으로 들어 있습니다. 또 조례 개정 과정에서 다회용품을 사용하는 업소는 우수업소로 지정해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만들 계획입니다. 인천시는 오는 6월까지 조례 개정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